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다음 소식은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곳인데 어제 저녁에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두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공천하겠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정당에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겠지요. 이런 문제는 오늘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은 같이 민주적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이 여러 가지 혼란을 잘 수습해서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뭐 오늘 비대위에서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배경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좀 밝히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완화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장 어제 저녁에 저 사실이 알려지면서는 거의 그야말로 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 배제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 수모를 주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저렇게까지 공천 배제를 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든가, 예? 뭐 아니면은 전략 공천을 한 인물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시키던가 이런 게 나은 그림이었겠죠. 근데 그냥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만한 대안이나 설득할 만한 어떤 인물도 없이 이 사람들은 안 돼라고 공천 배제라는 방식으로 배제를 시킨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당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상당히 격분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또 원인을 왜 제공하셨냐 이런 또 아쉬움은 제가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뭐 김상일 전 특보의 생각은 알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기 의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양새는 당원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웃고 계시는데 말이죠. 일단 모양새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말이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반응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략공천위원회 이 결정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당연히 외부에 알리지 말고 비대위원장에게만 대표에게만 알려야 하는데 이거 누가 유출했어? 이거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랬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에 맞지 않는 검찰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중요한 게 그거냐. 이거 알려진 게 그렇게 문제냐.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 말에 있어서도 송영길 대표의 말이 전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투명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힘과 어떤 영향력이 개입됐다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이해 관계자가 많을수록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윤호중 위원장은 자기의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략공천위원회는 왜 송영길 전 대표 배제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궁금해서 사실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박영선 지난해 출마했었던 박영선 전 장관이나 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분일 있고요. 수도 있고 뭐 이낙연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정세균 대표는 이미 전 안 총리나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아니 거죠. 어쨌든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정세균 벌이는 전 총리 사람은 얘기도 나옵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언론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네, 것 같은데. 언론에는 회자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당 내에서는 뭐 이런 많은 음모론 속에 하나로 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정세균계가 여전히 좀 힘이 있습니까? 친문계 말고 정세균 계보가 있습니까? 정세균 계보는 있죠. 예. 거기는 정세균 그 전 총리께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약간 느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세균계는 일정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공천위원회가 저런 결정할 때는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분이 아닌데 그렇게 예. 했다가 그분의 명예를 모욕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뭐 외부에서 볼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 정도는 당연히 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염두에 둔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전 대표로서 당내의 어떤 지분이나 영향력이나 뭐 지지세나 이런 걸 확보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경선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진짜 축제 같은 경선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할 수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상일 전 특보가 그 인물이 누군지는 대충 당내에서 도는 얘기가 있는데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전 대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런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는 물러났는데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대단히 견제하고 있는 것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 또 어제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거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서울시장 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뭐 송영길 전 대표를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인데 송영길 전 대표와의 뭐 친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셈이 됐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뜻은 저는 원칙이 노영민 후보조차도 배제를 기준이 그거라면 배제시키는 게 맞다. 여기에 저는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 경선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저 말의 어떤 핵심은 뭐냐?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을 해라. 그래야지만 이 경선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검증을 이야기하면서도 저희가 기준 이야기를 했는데 못 지킬 기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만들든 그렇죠. 말든지. 장성철 교수는 아마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네. 국회의원 공천 때, 예, 지지난 국회의원 공천 때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파동도 있었고요. 공천 때 이런 문제가 늘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당은 그 해당 지역의 선거에서 대단히 불리해지는 걸 알면서도 왜 저런 일들이 반복될까?
꼭 야, 저 사람은 만약에 저기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면은 우리한테 같은 정당이긴 하지만 우리를 탄압할 거야, 우리한테 공천을 안 줄 거야, 우리한테 불리할 거야, 다음에 경쟁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은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의 저런 모습은 계파 싸움의 하나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을 밀어넣어야 우리 계파가 생명력을 좀 더 유지할 수가 있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천 아마 열흘 안에 해야 될 거예요. 거의 그렇죠. 5월 초에는 이제 후보를 선정을 해서 이제 후보 당선자 대회도 뭐 후보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국회의원은 퍼포먼스가 사퇴 시한이 있는데 당장 임박했어요. 4월 30일 날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기준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원익 전략공천위원장이 송영길, 이원욱 예. 전략공천위원장이 송영길, 박주민 이 두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단독으로 내렸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랑은 상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계파 싸움을 밝혀낼 하나의 단초라고 보여지는데 선거 포기한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가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누굴 공천해야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제끼고 누구는 빼고 그래야 우리가 기득권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눈이 과연 승리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계파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냐 좀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숲에 들어가면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인 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원욱 위원장이 굉장히 나침반이 없이 고민하다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시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쪽은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을 간판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송영길 간판으로 싸우란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에 그 약간 단위가 낮은 급의 출마자들은 자기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 상급 단위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누구를 도대체 간판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송영길로 우리가 송영길을 간판으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새롭고 예. 참신한 인물을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서울에서 좀 인연이 있으면서 좀 약간 좀 중량감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라도 그 결집력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태까지 서울시장에서 승리했던 방정식이 있다니까요. 네. 외부 영입이에요. 봐보세요. 조순, 고건, 박원순 이분들이 당내에서 키워가지고 당내 의원을 하면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승리 방정식을 차용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과 기획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2020년에 총선을 치를 때 민주당은 무서울 정도로 선거를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치렀거든요. 예. 2년 만에 이렇게 망가진 모습은 결국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파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예.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의 새누리당 정당이 망했던 이유가 계파 싸움이었거든요. 권력을 잃었는데 계파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미래가 없는 거 아시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아주 강한 말씀 해주셨는데 과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늘 중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이 강원지사 후보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 냈어요. 누구를 할지도 결정을 안 하고 결국 이광재 의원, 강원지사를 한번 해봤던 이광재 의원에게 나가주십사라고 요청하는 모양새가 됐고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민에게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막은 저희가 잠시 후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저런 수를 또 저런 방안을 또 내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나가라고 했더니 이광재 의원은 뭐 강원도민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되갚을 것인가. 결국 이 얘기는 나가겠다.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뭐 본인의 의견이지만 이광재 의원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이 준비했던 다른 원주시장을
한 사람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이광재 의원이 결국 나가는 겁니까? 분위기가? 이광재 의원이 뭐 처음에는 좀 나가고 싶어 했다가 뭐 그런 게 알려지니까 좀 약간 비판 여론이 있는 걸 알고 좀 경청을 하면서 또 그걸 접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혹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광재 의원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강원지사 후보 공천은 국민의힘이 또 모양새가 좀 그랬어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김진태 의원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결정을 내렸더니 김진태 의원이 단식 농성하고 그랬더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의 잘못된 발언 또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발언 사과하면은 경선하도록 하겠다. 결국은 사과했고 경선에 붙이기로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윤석열 후보의 이 토론을 또 책임졌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또 의중이 반영됐던 결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윤심이 반영됐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윤핵관들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경선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1등 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다른 사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선하는 게 뭐가 어렵고 두렵습니까? 네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사람이 나가서 선거에 이겨서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지금 당 지도부나 윤핵관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말이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가령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또 우리 국내 어떤 대항전을 할 때 각 광역단체의 대표를 선발할 때 그럼 당연히 시합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능력 있고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저 선수 왜 뽑혔지? 저 선수 말고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저거 뭐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내면에. 늘 그런 선수가 뽑히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도 선거에서 이기는 후보를 공천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공천 과정을 보면 정작 본선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 편의 누군가를 후보로 만드는 걸 더 중요시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공천을 하면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죠. 아신다. 예. 그렇죠? 다 예.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뉴스 속보 자막에 나왔던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탈당하면 무소속이 되죠. 그리고 법사위원회 무소속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현재는 양양자 의원이 있었는데 양양자 의원이 말이죠. 이른바 검수한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게 사실인 것 같다. 물론 의견 수렴 절차이긴 한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행보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몫의 의원으로 민영배 의원이 조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이 되고 이 무소속 의원의 몫으로 법사위원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면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당, 야당 동수로 구성을 해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쪽의 의견대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양양자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니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법사위원으로 보내겠다. 이런 자막이 좀 전에 들어왔어요. 국민이 우습습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저럽니까? 저렇게까지 검수완박 법안 꼭 처리해야 될 이유가 정말 뭡니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5년 동안 뭐 했길래 20일 남겨놓은 정권이 검찰개혁하겠다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의견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부작용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반대하는 쪽 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천천히 해서 100년 되게 형사사법 체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전 특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20여 년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고지선한 법이라는 건 없고요. 지고지선한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해서 만드는 정책이라면 정말 완벽하고 지고지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가만 봐도 지금 굉장히 뭐 영어로는 컬레트럴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주변에 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그거를 우리가 컬레트럴이라고 하는데 그 부수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답을 안 하고 이때가 아니면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누굴 보고 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적을 규정하고 그 적을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거야? 라면 저는 이거예요. 국민은 지지자가 있고 중도가 있고 반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인, 적어도 지도층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소 중도까지는 끌어안는 것이 국민인 것이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 패널로 나온 김상일 전 특보도 민주당을 좀 비판하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또 특정 계층을 비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에서 살아보면은 권력을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000명의 검사가 언론도 들여다보고 국회도 들여다보고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견제 상황에서 통제가 안 되는데 10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것이다. 그것도 오히려 그렇지만 또 다른 10만 문제가 명을, 될 것이다. 예, 10만 명이 그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그 10만 명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답답함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김상일 특보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잠시 뒤에 출연할 예정인데 말이죠. 저는 이번에 민영배 의원 탈당 얘기를 딱 뉴스 속보로 보면서 말이죠. 예전에 DJP 공동정부 때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의원 3명이 탈당해서 자민련으로 가서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은 의원 꺼주기라고 했어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나온 거죠. 공동정부 구성하기 위해서. 그 상당히 비판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의석을 정해줬고 이 의석 가지고 심판받은 대로 열심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봐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 줄게. 이게 민주적 거래거든요. 이 민주적 거래라는 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에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열심히 한다. 이게 민주적 거래인데 이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런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정당이, 정파가 국민에게 이러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겠죠. 그러면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방법도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옳다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은 조금은 편법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 우리가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정의롭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정의로운 방법도 정의로운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방법은, 수단은 조금 정의롭지 않아도 결국은 국민들이 봐줄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몫은 당연히 정당, 정파에 있는 것이겠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긴 있네요. 보니까 국민의당과 합당을 선언했는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 합당에 반대하면서 저를 제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권은희 원내대표 지금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민주당도 현재로서는 한석이 아쉬운 상황인데 권은희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수완박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권은희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당 쪽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렇게 항의하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권은희 의원 얘기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의 수사과장 출신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그 차고 넘치는 수사 역량에 대해서 지금껏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수사권에 종속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경찰 수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뭐야 할 것 같아요. 당황스럽겠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텐데 민주당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치를 보십시오. 국민의 눈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는 국민의 다시 사랑받는 정당,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민심 무서운지 아시고요. 예.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이 심판을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방향이 옳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현실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방향이 굉장히 옳은 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론이 나쁘거나 그 이상이 나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현실에 갖다 놨더니 동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동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함께 그것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검찰 정성화 법안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